네, 현재 상해종합은 다시 한번 어제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춘절 이후의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잘 이어질지 오늘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우차이나는 용인대학교의 박승찬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알아볼 내용의 키워드는 바로 양회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회는 지났고 이제 본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지금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춘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비가 네. 좀 많이 살아났는지 실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좀 보면 이제 확연히 좀 회복 단계는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관광객 이번에 한 9일 정도 되거든요. 법정 공휴일 플러스 유급휴일까지 해서 한 9일 정도를 이제 뭐 역대적으로는 긴 이제 연휴 기간인데,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 수가 한 4억 7,400만 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34.3%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저효과라 친다 하더라도 코로나 있기 전과 대비 19년 대비해도 한 19% 증가를 했고요.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데, 이 지출액도 우리 돈으로 한 118조 원 정도 썼는데,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뭐 한 47%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코로나 전 19년 대비를 해도 한 7.7%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좀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회복세는 맞는데, 이게 소비 서비스 산업은,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좀 늘어나는데, 이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구 소비재랑 이 부동산 소비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면세점 매출액인데, 이제 중국은 이제 좀 나가는 수도 졌지만, 그래서 이제 하이난 면세점인데,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을 좀 보면요. 그래서 이게 매출액이 한 42% 정도는 이번 춘절 연휴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기간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원화로 일단 한 4,642억 원 정도 썼어요. 한 30만 명이 9일간 왔다 갔고, 1인당 평균 우리 돈으로 한 156만 원 썼는데, 이게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늘어난 추세 있지만 1인당 평균 비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 17%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지금 좀 낙수 효과가 큰 가구라든지, 그다음 우리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자동차도 1월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또 줄었고요. 그래서 내구 소비재는 좀 여전히 좀 침체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부동산 소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 숫자로 봤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내구 소비재 쪽 그리고 부동산 소비에서의 회복은 아직 회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 만한 게 이제 양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들이 좀 나와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보고 양회를 체크해 볼까요? 이번에 양회 관전 포인트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결국은 3월 5일 날 발표될 리창 총리가 이제 개막식에서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이냐가 첫 번째죠. 근데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자본시장 구조 변화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양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1월 말에. 보통 중국 이제 이 양회 때 이제 총리가 말할 때 GDP가 지방 양회에서 한 0.4에서 0.6 퍼센트 포인트 좀 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방 양회에서 중간치, 그러니까 평균치가 지금 5.4%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한 4.8에서 5점인데, 이번에 이창 총리가 제가 확인하건데 두 가지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전에 했던 4.6%에서 5%의 구간 성장의 가능성. 두 번째는 작년도 마찬가지처럼 5% 내외의 가능성인데, 저는 두 번째 후자,
지방량의 GDP 결과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4%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0.4, 0.6을 뺀다고 했을 때 5% 내외의 성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일단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게 바로 이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비 압박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가 지금 되려면 중국은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 60%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고 주식 시장이 거의 폭락에 가깝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알뜰 소비를 하는 거죠. 여행은 가는데 돈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돈을 적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산 가치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동산 특히 뭐 우리 같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 했을 때 거의 중국 GDP의 한 30% 이상이 지금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중국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로 바뀐 증권감독위원 우칭이라는 증감인 주석이 나오면서 조금 구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개미들이 지금 고민한 우려하는 것들을 가능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개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아니 중국은 전 4개의 그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은 작년만 보더라도 이 상장된 기업이 한 3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5조 원 정도 우리를 조달을 했는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 수요는 제한적인데 계속 신주 공급이 되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미들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이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시장 퇴출 제도가 중국 증시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한 번 상장은 영원한 상장이다 이런 말이 막 돌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중국 지난 한 23년가 보면 지금 상장이 폐지된 기업이 한 234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0.3% 정도인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매년마다 한 200~300개 이상 퇴출하는데 지금 말씀 이런 두 가지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주식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칭 증감이 주석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까지도 이 중국 주식시장을 직접 보고 받겠다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은 우리가 지금 뭐 5년 만기 LPR도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시간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경기 부양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자본시장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결국 이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에서 어떤 게 있을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 간략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성장률 5% 내외로 발표가 될지, 그리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탈중국이라는 키워드 볼 텐데요. 뭐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잘 자기들끼리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뭐 미중 갈등이나 국내 업체들도 뭐 수출처를 중국에서 뭐 다른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시키는 과정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좀 유출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올해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탈중국 관련된 질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는 투자 기업의 이런 탈중국, 그죠? 뭐 한국 기업이든 뭐 다른 나라 기업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본 유출이죠. 중국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본토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주식 매입했던 자본들이 얼마나 좀 유출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뭐 지금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왜 안 오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은 뭐 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좀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인도로 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중국 로컬 기업들도 이제 이 수입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인도나 좀 옮겨달라 해서 이제 중국 기업도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다 기업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는 것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아까 두 번째 이제 자본 유출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증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뭐 고점 대비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도 2021년도죠. 고점이 한 5,800포인트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어제까지 뭐 책 보면 지금 3,465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한 8,500조 원 정도가 증발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 중국 상위 100대 기업 그 매출도 전년 대비 지금 한 15%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봤을 때 외국인 지금 주식 매입을 했던 사람이 지금 작년 들어 봤을 때 한 25조 정도가 좀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거를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대한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게 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이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시진핑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 외국 자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중국 그 자본시장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특성의 부분에서 외국 투자자를 또 환영한다는 식의 여러 메시지를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자본 투자자라든지 혹은 뭐 지금 기업을 하는 운영 입장에서는 약간 이러한 불안 심리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런 추세는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상반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렇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상반기는 조금은 이제 부동산이 좀 올라오기 시간이 걸리니까 상반기 투자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관점 지나서 중국 정부가 돈을 언제 풀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좀 소비 요번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5월달 노동절 소비까지 또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조조정 유동성 공급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맞춤형으로 중국 정부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주시네요. 예, 중국 경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오늘 분야별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의 박승찬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